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현재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일본 오키나와 서북서쪽 약 170km 해상까지 바짝 다가왔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서귀포 해상으로 진출하겠고 내일은 부산 해상을 지나 일요일에는 독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지역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현재 태풍 콩레이는 일본 오키나와 서북서쪽 170km 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에는 서귀포 해상으로 진출하겠고 주말인 내일 부산을 지나 일요일 새벽에는 독도 부근 해상으로 이동하겠는데요. 태풍이 올라옴에 따라 우리 지역에는 태풍 예비특보와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가 됐습니다. 태풍이 한반도에 가까워지면서 세력이 조금 약해졌지만 중형급 세력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북 동해안에 4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80에서 1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이 20도, 포항과 경주가 2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9도, 독도 21도입니다. 동해상에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오늘 밤부터 바람이 매우 강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태풍은 토요일까지 영향을 주겠고요. 일요일에는 바람만 강하게 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북상하면서 경북 동해안 지역 일선 시군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2년 전 큰 피해를 입었던 경주시는 각종 행사를 취소하고 비상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태풍이 몰아친 경주 서천 둔치입니다. 불어난 강물에 수십 대의 차량이 잠기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강풍과 폭우로 농경지가 침수되고 지진 복구 중인 한옥이 부서지는 등 178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태풍 차바 경로와 비슷하게 제25호 태풍 콩레이가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자 경주시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둔치 주차장을 통제하고 낙과 피해 등을 대비해 현장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서천 둔치 주차장에 가급적 주차를 하지 않도록 안내 현수막을 또 미리 설치하고 기상 상황에 따라 조기에 차량을 통제할 예정입니다. 수확기를 앞둔 경주 들녘 곳곳에선 태풍 대비가 한창입니다. 콤바인을 동원해 탈곡과 선별 작업을 서둘러 피해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입니다. 쓰러지고 나면 물에 잠기면 사고도 나고 손실이 많으니까 작업도 안 되고 힘들고 하니까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하고. 오는 9일까지 열리고 있는 경주 신라문화제의 주요 행사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5일과 6일 이틀 동안 야외에서 열리는 관련 행사를 전면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태풍 피해 여부에 따라 남은 기간 행사를 취소하고 복구 작업에 나설 예정입니다. 울진군도 엑스포공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금강송 송이축제와 성류문화제를 취소했습니다. 태풍 경로에 있는 포항과 울릉 등 경북 동해안 시군도 재해 취약시설 점검과 예찰에 들어갔고 어선 3,400여 척을 안전한 곳으로 피항하도록 조치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태풍 콩레이의 북상에 따라 포항과 경주시 등 경북 동해안 시군은 긴급회의를 갖고 부서별 대비책을 세우는 등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했습니다. 포항시는 저지대 침수 지역인 장성동과 해도 빗물 펌프장, 환호공원 절개지 등 재난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 점검에 나섰습니다. 경주시도 지난 2016년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형산강 둔치 주차장의 출입 통제를 예고하고 지역에 산재한 문화재에 대해서도 태풍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했습니다. 포스코의 민주노총 산하의 금속노조가 새롭게 출범한 가운데 지난 추석 연휴에 회사 측이 노조와의를 시도하려 했다는 내부 문건이 공개돼 논란을 빚었는데요. 이후 회사 온라인 게시판에는 새 노조를 비방하는 댓글이 줄을 잇고 있는데
알고 보니 댓글을 단 사람들은 회사 노무 담당자들이었습니다. 회사 측이 댓글 공작을 통해 조직적으로 노조와해를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성훈 기자입니다. 지난 추석 연휴 포스코의 노조 대책회의가 본사 건물 바뀐 인재창조원에서 열렸고 새 노조는 이 자리에서 입수한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회사 측은 새 노조를 강성노조로 규정하고 부정적인 논리를 전파해야 한다며 임원에게 구체적인 역할까지 주문했습니다. 또 직원단체 카톡방을 감시해 대응 논리를 개발하고 새 노조 가입을 막기 위해 기존 노조 가입 우수 부서를 발굴한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민주적이고 자주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노동조합을 방해하고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지금 어떤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포스코는 업무상 필요한 정보 수집 차원에서 확보한 자료라고 해명하고는 회의장에 들어와 문건을 가져간 노조 집행부를 무단 침입 등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포스코 사내 온라인 게시판에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의 새 노조를 비방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민주노총의 지령을 받았다느니 빨간 띠의 죽창, 금속노조는 절대로 안 된다는 등의 거친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댓글을 단 사람은 인사노무부서의 과장과 차장 등으로 근무 시간에 작성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회사가 조직적으로 새 노조를 와해하려 한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나서서 민주노조를 부정하고 어용노조 가입을 부추긴 것은 실정법을 위반한 부당노동 행위이다. 이 인사노무부서 이 하위 직급자들이 이런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상위 직급자들은 추석 연휴 기간에 그런 회의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공정하게 그 노동조합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새 노조는 회사 측이 문건 입수 과정상의 문제만 부각시키고 문제가 된 문건 내용에 대해선 명확한 해명도 면담 요청도 거부하고 있다며 포스코의 혁신은 노조를 인정하는 노사관계의 혁신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문제 관련한 면담을 요청했는데 양소 제철 소장에게 아직까지 면담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답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포스코는 문제가 된 게시판은 익명으로 의견을 공유하는 소통 공간으로 조직적인 댓글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일부 인사노무부서 직원들도 자신의 의견을 개진한 것이고 노조의 면담 요청에 대해선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의당 최선원 의원은 이번 달에 열리는 국정감사에 포스코 최정우 회장을 불러 노조와의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밝혀 이번 사태가 정치권 현안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 2차 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포항환경운동연합이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은 환경오염이 우려돼 지역민이 반발하는 가운데 사업자가 바이오매스 발전 사업 공청회를 요식적인 절차로 또다시 개최하고 있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실한 환경 영향평가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며 사업자 측은 현실을 직시하고 바이오매스 사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1994년 건설된 원전의 경락 건물 콘크리트 벽에서 콘크리트 타설 부실 공사로 작은 아이가 들어갈 만한 크기의 빈 공간이 발견됐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민준당 김종은 의원이 공개한 원자력 안전기술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4년 전남 영광에 한빛 4호기 원전 건설 당시 가로 5.5m, 세로 4.8m의 철판 변형 현상이 나타났고 그 안쪽에서 커다란 빈 공간이 발견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해당 경락 건물에서 최고 깊이 38cm짜리 빈 공간들이 또다시 줄지어 발견되고 있다며 부실 공사 의혹이 제기된다고 밝혔습니다. 세종대 훈민정음으로 쓴 최초의 작품이 용비어천가인데요. 오는 9일 한글날을 앞두고 15세기에서 16세기 조선 초기에 발간된 것으로 추정되는 새로운 용비어천가 고문원이 발굴돼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호영 기자입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이 한글날을 앞두고 발굴한 조선 초기 발간 용비어천가 고문원입니다. 전체 10권 5책 가운데 3, 4권 1책으로 책의 크기와 제책법, 판식 등을 볼 때 세종 때 간행된 초간본 목판을 바탕으로 다시 찍은 후세본으로 추정됩니다. 용비어천가는
훈민정음으로 쓰여진 최초의 책자로 목조와 태조 등 조선 6대의 사적과 건국을 찬양하는 내용이며 훈민정음 원문에 한자가 주석으로 달려 있습니다. 현재 보물로 지정된 초간본 용비어천가는 서울역사박물관 등 4개 기관에서 소장 중이지만 일부 장수가 빠져 있는 데 비해 새로 공개된 용비어천가는 보존 상태가 양호합니다. 이 책은 앞뒤에 결략 없이 완전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선 전기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국어사 연구나 서지학 판본학 연구에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개된 용비어천가는 영천 이시 후손가에서 지난 6월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한 것으로 서지학적 가치 정리와 함께 빠른 시일 안에 보물 등 문화재로 신청됩니다. 이번에 발굴된 용비어천가와 함께 구급 간이방 등 한글본으로 된 조선 초기 책들을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조선 초기에 발간된 용비어천가는 전체 10권 5책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초기본 5, 6권 1책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500년 만에 세상에 나온 이번 용비어천가처럼 아직도 유력 문중 서가에는 희귀본 고서적과 문서가 많이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로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받은 이들이 유치원과 학교 등지에 다수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박경미 의원에 따르면 신상정보 성범죄자가 1명 이상 살고 있는 경북 지역의 어린이집과 초중고등학교는 모두 1,879곳에 이릅니다. 특히 성범죄자가 6명 이상 거주하는 어린이집과 초중고도 모두 80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경북도 내 7개 특수학교 모두가 기숙사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를 배치해야 하는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국회 교육위원회 곽상도 의원이 밝혔습니다. 장애인 특수교육법과 경북교육청 규칙에 따르면 기숙생 50명당 1명의 간호사 등을 배치해 장애 학생들의 안전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 교육청은 올해 안에 간호사 등을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때 추진하다 없던 일로 했던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상생 발전을 위해 꺼낸 첫 안건인데요. 이번에는 어떤 해법이 있는 건지 한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팔공산은 현재 도립공원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습니다. 전체 12만 5천 제곱킬로미터 가운데 경북이 72%, 대구가 28%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0년에 도립공원으로 지정됐는데 2년 뒤 대구시와 공원구역이 분리돼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팔공산은 대구는 동구가, 경북은 영천, 경산, 군위, 칠곡 등 모두 5개 기초단체가 접하고 있습니다. 이 팔공산을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팔공산이 국립공원이 되면 자연 생태계가 보다 잘 보존되고 브랜드 가치가 올라 전국에서 더 많은 탐방객이 몰려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논리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팔공산에 들여야 하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관리비 쪽에서 이제 한 100억 정도가 될 거고, 그다음에 관광 이제 유발 효과에서 한 100억. 그래서 지금보다는 그만큼 정도가 높아지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만치 않습니다. 전체 면적 가운데 78%가 사유지이기 때문입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지난 2일 상생협력 토론회를 갖고 팔공산 관리 발전과 국립공원 지정을 위해 용역을 주기로 했습니다. 토지 소유자, 그다음에 상가 번영회, 그다음에 그 사찰 등의 그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대구 경북 그 시도민의 협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한다고 하면은 일단은 시도민의 그 이해 당사자들의 공감대 형성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할 그런 부분들이고. 광주시와 전남도가 협력해서 오랜 기간 주민들을 설득한 끝에 무등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사례가 있는 만큼 지역민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울진 해양경찰서는 어자원 보호를 위해 이달부터 다음 달 말까지 대게와 고래 불법 포획과 유통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울진 해경은 올 상반기에도 대게 불법 포획과 유통 보관 행위 8건을 단속해 13명을 검거했다며 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입니다. 현재 태풍 콩레이는 일본 오키나와 서북서쪽 170km 해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에는 서귀포 해상으로 진출하겠고 주말인 내일 부산을 지나 일요일 새벽에는 독도 부근 해상으로 이동하겠는데요. 태풍이 올라옴에 따라 우리 지역에는 태풍 예비특보와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가 됐습니다. 태풍이 한반도에 가까워지면서 세력이 조금 약해졌지만 중형급 세력으로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북 동해안에 400mm 이상의 물폭탄이 쏟아지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80에서 1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과 영덕이 20도, 포항과 경주가 2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도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9도, 독도 21도입니다. 동해상에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오늘 밤부터 바람이 매우 강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3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태풍은 토요일까지 영향을 주겠고요. 일요일에는 바람만 강하게 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